그 외에 이제 바닥선과 가구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현관 바닥 단 차이가 표현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지금 다 마감선이 안 돼 있어서 마감선 먼저. P라인으로 마감선이 들어갈 부분을 다 따라 그려주고요. 자, 옵셋 20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문틀이 있는 부분은 문틀까지 마감을 막아주시고요. 자, 여기 세탁실 내부도 마감선을 따주겠습니다. 자, 아까 바닥 단 차이가 나게 자, 단을 이루는 부분 자,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도 바닥 단을 계획을 했었었죠. 자, 이거는 이제부터 인테리어인데 여기에 일단은 기존 벽 라인하고 똑같은 곳에 한번 바닥을 한번 단을 더 보겠습니다. 한번 여유가 약간 있을 것 같으니까 계단처럼 단 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떨까 싶고요. 요 계단처럼 올라간 요 공간의 일부는 책꽂이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시선을 좀 차폐하는 역할도 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침대. 자, 신혼부부가 인적 구성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더블이나 퀸 사이즈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00에 2000 정도로 침대를 하고요. 지금 방향이 90도 회전시켜서 자, 침대를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침대 옆에 옷장을 두기로 했었는데 자, 600에 900짜리 옷장을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침대를
배치시키고요. 자, 협탁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탁자 같은 것을 침대 옆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딱 맞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에어컨, 자, 에어컨은 살짝 회전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에어컨 하나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사이즈를 전부 다 잘 활용을 해서 장식장 및 서랍장 등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식장 및 서랍장 등등. 자, 그리고 이 앞쪽에 휴식 공간 및 책상이 좀 들어갔으니까 자, 책상 크기 자, 적당한 책상 크기를 하나를 찾아서 책상을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책상과 의자를 또 배치시키고요. 자, 그리고 기존 장식장을 좀 이용을 해서 자, 2인용 식탁을 두고 역시 의자를 자, 식탁에 들어갈 의자니까 조금 기존 책상 의자보다 약간만 작게 하겠습니다. 폭을. 자, 의자 하나를 더 두고요. 자, 냉장고 저쪽 구석에다가 참고로 이런 가구의 사이즈는 워낙에 다양한 가구가 많이 나와 있고 다, 크기며 디자인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겠죠. 요거는 여러 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이즈를 조사하면 좋겠습니다. 가구 계획에서도 또 어느 정도 다뤄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니까 자, 냉장고를 너무 벽 쪽에 붙었죠? 살짝 떼어서 냉장고를 배치하고 자, 그 다음에 냉장고가 들어가지 않은 공간에 싱크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싱크대 안쪽은 약간의 개수대 표시만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하고 가열대만 체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가열대하고 개수대 정도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준비대, 뭐 조리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자, 신발장과 자, 소파, 2인용 소파였죠. 그 다음에 TV나 오디오장을 놓을 수 있는 오디오장을 형태에 맞게 크기에 맞게 이렇게 대충 배열을 했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손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CAD로 지금 가구들을 다 하면서 특별히 뭐 있는지 더 없는지에 대한 좀 배치나 이런 공간의 크기 등을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가구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었으면 어느 정도 됐겠죠. 여기 세탁기가 빠졌네요. 자, 그렇게 이렇게 자, 2차원으로는 이 정도 도면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치수선과 문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트 테이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탠드 뭐 이 정도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바닥 패턴을 표현을 해주는데 타일 정도만, 타일 무늬 정도만 타일 물 쓰는 공간만 자, 타일 정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선을 할 때는 자, 치수 스타일 관리자부터 잡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그냥 다른 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맞춤만 한 50배 정도 하고 기호 화살표를 점으로 바꾸고 화살표 크기 1.5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치수에 가서 빠른 작업으로 자, 이렇게 자, 4개 면에 치수선을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전체 치수 한 번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선형 잡아서 한 번 더. 자, 전체 치수는 이 2개의 면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치수선 작업을 하고 자, 밑에 이제 글씨를 도면명과 뭐 이런 추후 작업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후에 요 작업들이 3D로 넘어가는 게 주 표현의 수업의 주제인 만큼 오늘은 요 CAD 작업은 여기까지, 평면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여기서 스케치업으로 넘어갈 때 이게 이 선들이 전부 다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바닥이나 공간이 잘 계획이 될지를 가상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체크를 했을 때 큰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거를 3D 도면으로 넘어가는데 3D 도면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가구 배치가 이미 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선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끄고 레이어에서 자, 문이나 자, 가구나 마감이나 뭐 재료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끄고요. 꺼놓고 자, 이렇게 주요 선들 이게 자, 주요 선들 이렇게 중심선하고 사실 중심선도 스케치업에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혹시 도면의 기준을 위해서 중심선과 벽체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이나 창문의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선만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스케치업으로 가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요 상태로 저장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CAD로 그렸던 도면을 스케치업으로 3D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데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시작할 때는 처음에 템플릿을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바로 스케치업 사용 시작을 누르지 말고 자, 이쪽 위쪽에 템플릿 선택 창이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단위, 피트와 인치부터 시작해서 단위부터 해서 뭐 조경, 도시계획, 뭐 목공 등등 다양한 곳에 쓰이는 그런 템플릿이 미리 설정된 템플릿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중에 우리는 건축 설계 그리고 밀리미터 요 CAD가 주로 밀리미터 기본으로 건축에 쓰이는 모든 단위들이 거의 밀리미터가 기준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선택한 상황에서 사용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업 화면이 기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스케치업은 CAD는 좀 전에 도면을 그렸던 CAD는
많이 이제 건축에서 굉장히 많이들 거의 모든 그 회사에서 CAD를 사용하고 있죠. 또 그리고 우리 수업 중에서도 도면 해석과 제도 등등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기본이 CAD가 되어 있어서 CAD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스케치업은 그러니까 스케치업을 비롯한 3D 프로그램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3D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과거에는 건축에서는 주로 이 스케치업을 사용하기보다는 3D 맥스나 CAD를 이용해서 3D를 그리거나 뭐 레빗이나 뭐 등등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 스케치업이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 다 스케치업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이제 구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트림블사까지 넘어갔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건축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스케치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웹툰 작가 심지어 이렇게 뭐 그 의상 디자인 뭐 이런 쪽에서도 약간 스케치업을 많이 배경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스케치업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스케치업은 좀 물론 명령어 위주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업에서는 인테리어가 중점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중점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령어들을 그러니까 무작정 일단 요거 따라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좀 모른다 생각하고 따라해 본다. 처음 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한번 따라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각 프로그램마다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요게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기본 사람 이미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때 각 회사 직원들을 이렇게 모델링해서 한다고 합니다. 요즘 여기서 좀 재미를 좀 돋기 위해서.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마우스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고요. 자, 화면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어요. 파일, 편집, 보기, 카메라, 그리기, 도구, 창, 도움말 뭐 이런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이렇게 도구 막대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기본 트레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더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뭐 요소 정보, 재질, 레이어, 스타일 뭐 등등 여러 개의 트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여기에 단위라고 해서 여기에 주로 우리가 쓰는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자, 요거는 도구막대나 이런 것들 일단 아마 처음 시작을 하면 또 이런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요 도구 모음부터 약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도구 모음을 누르면 됩니다. 보기에 도구 모음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빈 화면 중에 위쪽에 이 도구 모음이 있을 만한 들어가야 될 화면에 오른쪽 키를 누르면 역시 이렇게 도구 모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는 이렇게 V 표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나와 있지 않은 거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역시 여기 밑에도 도구 모음이 있죠. 이 도구 모음을 누르면 아까와 같은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눌렀다 켜보면 그게 뭐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뷰입니다. 뷰 이렇게 지금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위쪽에 이게 어디서 바라보는지 좀 보기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뷰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메뉴들인데 요거랑 밑에 큰 도구 세트가 겹칩니다. 그래서 요건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좀 내가 위쪽 아래쪽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다가
해놔도 좋겠고요. 자, 지금은 저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도구 세트가 아까 왼쪽에 있었던 요 도구 세트였는데, 기본 도구 세트, 자주 쓰는 도구 세트가 이렇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표준이라고 해서 표준, 앞뒤로 뭐 인쇄하거나 이런 파일에 들어가 있는 몇 개의 메뉴들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메뉴들이 더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꺼내서 쓰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진 것들을 이렇게 마우스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동키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편한 대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트레이도 기본 트레이라는 제목 위에 트레이 오른쪽 키를 누르면 트레이 관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기본 트레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고 없애는 거에 따라서 생길 때도 있고요. 하나씩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크게 지금 여기서는 뭐 몇 가지만 쓸 거니까 기본으로 설정된 것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AD 프로그램을 CAD 평면도를 완성을 하고, 또 이후에 잠깐 스케치업 소개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3D 프로그램, 뭐 스케치업을 포함한 그런 프로그램에 넘겨서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그랬던 개구부 표현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다른 그 선들이 3D 프로그램에 넘어가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실 내부의 공간 계획을 지금 이번 시간의 주요 그 학습 목표가 원룸의 내부 공간 계획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 평면도를 좀 더 그려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시간 관계상 뭐 좀 제가 알고 있는 표준 가구 사이즈로 그려서 넣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었었는데,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 워낙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좋게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전체 집의 컨셉도 좀 잡고 그 컨셉에 맞는 좀 괜찮은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가구들. 이런 가구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가구의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가구들 중에 우리 집에 어울릴 만한 가구들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아마도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돈을 좀 벌게 되고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 이런 이 정도 넓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원룸이라는 독립 공간을 아마 처음 개인 공간으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공간을 한번 꾸며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성한 그런 공간 말고도 다양한 공간이 나올 수 있잖아요. CAD까지는 실제로 재질 계획이나 뭐 색채 계획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딱딱한 도면처럼 느껴지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스케치업 작업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내가 이런 색의 벽지를 쓰면 좋겠구나.' 싶은 정도까지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뭐 마감재뿐만 아니라 가구도 요런 스타일의 가구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 자료 조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다음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술을 잘 접목을 시켜서 제가 만들어 주는 제시하는 공간들보다 훨씬 더 그런 감각적인 공간이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스케치업에 대해서 좀 대부분 CAD는 그래도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물론 그래픽 건축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보편화된 프로그램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류의 일을 하는 회사에는 굉장히 보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지만 좀 스케치업은 좀 그래도 더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많이 생소할 거고, 고등학교 단위에서 요거를 아주 많이 가르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스케치업에 대해서 본격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명령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활용도를 가르쳐 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는 관계로 지금은 명령어 활용보다는 이 원룸을 어떻게 3 차원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그래서 좀 여러분이 처음에 따라오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무작정 좀 따라와 주길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최대한 설명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 수업도 좀 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